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 때문에 말이 많죠? 그래서인지 요즘 유튜브를 틀면 이런 영상들 부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쿠팡 월 1000벌어도 망한다. 그로스로 돈 못 번다. 이런 영상들이요. 근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셀러들이 로켓크로스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오늘은 로켓크로스 그 이면의 리스크와 쿠팡이 숨기는 진실에 대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게요. 월 1000벌어도 포기하는 이유. 첫 번째, 느린 정산 주기와 그로 인한 역맞은 리스크입니다. 보통 셀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꿈의 매출은 월 1000 정도입니다. 왜냐고요? 유튜브 치면 다들 월 1000씩 쉽게 번다고 말하니까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월 1000은커녕 월에 몇십만 원 벌기도 힘듭니다. 설령 운 좋게 좋은 제품을 소싱해서 매출이 폭발했다고 칩시다. 월에 1000만 원 매출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온라인 사업 경험이 많은 분들은 20% 이상씩 남기겠지만 대부분 초보 판매자분들은 뭐 세금이나 보험료, 기타 고정 비용 등등 다 빼고 나면 손에 쥐는 순수익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럼 1000만 원에 10%라고 해도 100만 원이니까 그 정도도 뭐 시작치곤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죠. 근데요.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최소 45일 뒤에 쿠팡이 정산해줍니다.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정산 주기가 진짜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하면 아무리 잘 팔려도 다음 상품을 사올 돈이 없어서 망합니다. 자,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되기 싫다면 쿠팡 정산 시스템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쿠팡 정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산과 월정산이에요. 보통 판매자분들은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돈을 받으려고 주정산을 선택하시는 편인데요. 근데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주정산은 일주일에 정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1차에 70% 금액을 선지급, 2차에 나머지 30% 금액을 후지급하는 식으로 두 번에 나눠서 정산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70%를 먼저 받고 30%를 나중에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는 70%에서 판매 수수료, 광고비, 쿠팡 서비스 이용료 등 모든 비용들을 다 차감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70%, 30%로 받는 게 아니라 30%의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단 거죠. 계산 방법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100%가 아닌 70%만 먼저 쓸 수 있고 나머지 30%는 두 달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운영하다 보면 자금 관리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제품이 잘 팔린다고 했을 때 그 제품 물량 확보하는 데만 한 번에 몇백만 원은 필요한데 매주 조금씩 들어오는 푼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이것저것 자잘하게 쓰다 보면 정작 물건 사야 할 때는 통장이 돼 있을 겁니다. 월정산은 어떨까요? 한 달간 구매 확정된 매출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플러스 15 영업일에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정산 금액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건 좋지만 자금이 묶인 채 45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소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판매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함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쿠팡 광고비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광고비를 쏟아부어야 매출이 나온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쿠팡의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게 아니고요. 광고를 부어서 잘 팔리면 좋죠. 근데 문제는 쿠팡 광고는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누락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거 모르고 제대로 순이익 계산을 못하면 역마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광고비를 200만 원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출은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 이 상품의 마진율이 20%라면 1000만 원 매출에서 남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광고비 200만 원 쓰고 매출 1000만 원 만들었으니까 본전이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광고비 200만 원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220만 원이 정산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결국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골치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전체 매출도 일종의 뻥튀기 된 숫자입니다. 이 대시보드에 보이는 전체 매출은 진짜 매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용한 다운로드 쿠폰, 즉시 할인 쿠폰 등 모든 할인이 적용되기 전 금액이 매출로 잡히는 구조예요. 광고 대시보드에 매출이 1000만 원으로 찍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1000만 원이나 팔았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상품을 팔 때 50%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판매했다면 실제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약 500만 원입니다. 즉 대시보드에는 매출이 1000만 원으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매출은 절반 수준인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즉 결론은 광고 대시보드에서 표시되는 매출은 쿠폰 적용 전 매출이고 이 상태로는 우리가 지금 광고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쿠폰 적용 후 매출을 기준으로 봐야 광고 효율과 순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데 쿠팡 광고 대시보드에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쿠팡은 왜 이런 불편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셀러들이 광고비를 더 써도 괜찮다고 유도하기 위한 장치 아닐까 합니다. 만약 쿠폰이 적용된 실제 매출, 광고비에 포함된 모든 비용이 한눈에 그대로 보였다면 대부분의 셀러들은 광고 집행을 훨씬 보수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니 결론은 뭐예요? 이런 숨겨진 리스크, 그리고 느린 정산까지 더해져서 우리 셀러들이 정확한 계산 없이 간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마진이 진짜 무섭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이 모든 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거나 아니면 돈맥 경화가 와서 팔려도 제품 떼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거죠. 그럼 그렇다고 쿠팡을 하지 않는 게 답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쿠팡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요. 왜 그럴까요? 네이버는 검색하러 오는 곳입니다. 쿠팡은 사러 오는 곳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쿠팡 앱 설치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3천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돈 쓰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테무알리 들어올 때 쿠팡 망한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죠? 쿠팡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쿠팡은 네이버처럼 검색 기반이 아니라 딥러닝 추천 시스템 기반입니다. 고객 위치, 구매 이력, 지역 창고 재고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순위를 매겨요. 이걸 쿠팡 롤링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리뷰빵 게임 상품도 1페이지 최상단에 올라올 수 있는 게 쿠팡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전 세계 누가 검색하든 똑같은 순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쿠팡은 달라요. 부산 사람이 보는 순위랑 서울 사람이 보는 순위가 다르고 똑같은 제품도 오늘 보는 순위랑 내일 보는 순위가 달라요. 이 구조 때문에 초보셀러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쿠팡 플랫폼 전체 하루 매출이 1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시장의 1%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단 0.01%만 먹는다고 생각해도 하루 매출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3억 원이죠. 그리고 이건 절대 꿈의 매출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달성했던 수치이기도 하고 많은 그로스셀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입니다.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몰립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시장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후발주자로 로켓크로스에 뛰어들었던 저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CS 안 해도 됩니다. 포장 안 해도 됩니다. 택배 안 보내도 됩니다. 크로스를 하게 되면 쿠팡이 이 모든 걸 다 해줘요. 저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내 상품으로 돈을 버는 구조. 쉽게 말해 쿠팡이라는 거대한 인프라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방법인 거죠. 그니까 집에서 노트북 한 대로 수천, 수억 매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최근에 쿠팡 이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쿠팡 난리 나서 매출 줄어드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채널에도 대표님은 타격 없으셨어요? 물어보시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보다시피 전 매출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완전 의외의 결과는 아니었던 게 저는 처음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이걸 계기로 판매자들은 꽤 많이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경쟁이 줄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쿠팡에 여러 단점들이 있고 최근 이슈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건 다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만약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큰 매출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지금부터 제가 해결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 정산 주기와 그로 인한 역마진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인데 이건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쿠팡 정산이 이렇게 느리면 사실상 답이 없었죠. 정산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선정산 프로그램들이 생겼고 그 덕분에 예전처럼 돈맥 경화를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선정산 서비스는 간단합니다. 어제 팔린 제품의 매출을 정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늘 바로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금 인출도 가능하고요. 물론 수수료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쿠팡이 늦게 주는 돈을 내가 돈을 내고 빨리 받는 구조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산을 45일 넘게 기다리면서 광고도 못 돌리고 다음 물량도 못 가져오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수수료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비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선정산 서비스를 매달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소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일수록 정산이 빠르다는 것 자체가 곧 생존력입니다. 정산을 빨리 받아야 다음 사입을 하고 광고를 유지하고 판매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쿠팡에서 그로스를 하려면 선정산 서비스는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봅니다. 요즘은 쿠팡 자체 내에서도 선정산 관련 기능이 있고 외부에도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서비스를 써야 하느냐는 사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정산 서비스만 따로 정리해서 한번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역마진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 광고 대시보드에 보이는 매출 구조는 현실보다 낙관적으로 보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광고비는 반드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대시보드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기준으로 순이익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반품이 좀 많이 일어나는 제품이라거나 오랫동안 안 팔려서 장기 보관료가 나가는 제품이라면 이런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쿠팡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매출이 아니라 실입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제 판매 수량에 쿠폰이 적용된 이후의 단가를 기준으로 진짜 매출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광고가 이득인지 손해인지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초보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매일 숫자 들여다보면서 쿠폰 반영하고 순이익 따로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이 계산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현실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할인율을 크게 잡지 않는 겁니다. 아예 할인을 안 하거나 1%, 2% 정도처럼 차이가 나도 체감상 거의 없는 수준으로 설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할인율이 높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느껴지고 쿠팡 알고리즘에서도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조금 더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점을 감안해서 여력이 되는 분들은 할인율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저처럼 여러 일들로 바빠서 또는 아직 초보라 이런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면 1%나 2% 수준의 할인율만 설정해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쿠팡에서 월 1,000 벌어도 힘들다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템 위너 시스템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판매자들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시스템이긴 하죠. 제가 만약 리뷰 100개 이상 쌓인 상품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2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19,900원에 등록하면 제 상품이 갑자기 그 사람한테 뺏기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상품을 검색해서 딱 클릭해 들어오면 내 상품이 아닌 그 사람의 상세 페이지가 첫 번째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위너에서 지면요. 내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쿠팡 광고도 중지되고 상품 노출도도 폭락해버려요. 심지어 최근엔 이 쿠팡 AI가 고도화되면서 동일 제품도 아닌데 디자인이나 기능이 유사한데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이 있으면 자동으로 고려해볼 만한 상품으로 묶는 기능까지 생겼어요. 쿠팡이 이런 걸 도입한 이유는 이왕 남들과 비슷한 흔한 제품을 팔 거면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밀어주겠다라는 취지라고 판단되는데요. 쿠팡 입장에서는 대부분 로켓크로스 입고하는 제품들은 중국 사입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이왕 똑같은 제품이라면 중간 마진을 다 없애고 최대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노출시켜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판매가 일어나기가 쉽고 그만큼 많은 판매가 일어나는 것이 쿠팡 측의 이득이니까. 근데 이게 셀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게 엄연히 다른 제품인데 나보다 더 저렴한 제품이 자동 추천되어 노출도를 뺏기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마진은 더 줄어들고 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 하실 텐데 이것도 99%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100원만 더 써서 로고 하나만 박아도 내 상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제가 제 유튜브 채널 무료 강의 4강에서 10분 분량으로 정말 자세하게 다 떠먹여드리는 수준으로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이미 고인물들이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초보 셀러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쿠팡이 워낙 큰 시장이니까 웬만한 제품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1, 2, 3위 제품을 보면 리뷰도 수백, 수천 개예요. 얘네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카테고리를 들어가도 상위 판매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몇천 원 싸게 들어가봤자 하루에 1개, 2개, 3개, 한 달 내내 이렇게 팔리다가 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광고비만 계속 나가고 마진은 점점 적어지고요. 심지어 어떤 카테고리는 1페이지를 내리면 내릴수록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쿠팡 PB 브랜드가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독점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쿠팡 입장에선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단순해요.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쿠팡의 알고리즘은 잘 팔리는 상품을 위로 밀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제품의 최신성도 있고 여러 SEO를 잘 지키면 초반에 판매량, 리뷰가 적더라도 상위에 꽂힐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어요. 그치만 기본적으로 쿠팡은 많이 팔아야 그 수수료를 취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폭발적인 셀러, 매출이 압도적인 셀러들을 계속해서 상단에 노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것도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을 낮춰 경쟁하는 것. 하지만 이건 마진을 깎아먹는 구조라서 애초에 넉넉한 마진율 확보해두지 않은 이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남았죠.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서 파셔야 합니다. 무조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텀블러를 소싱하고 싶은데 그러면 떠올려 보는 거죠. 텀블러 살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뭘까? 뚜껑 분리해서 세척하기 너무 번거롭다. 뭐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원터치로 열리는데 밀폐는 확실한 간편한 구조의 제품을 소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러로서 진짜 본격적으로 많은 돈을 벌려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본질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제품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고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구매 전환율이 튀고 쿠팡의 가격 경쟁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왜냐면 고객이 굳이 다른 제품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은 그 자체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단점이 없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단점을 모르고 덤비느냐, 아니면 알고 대비하느냐의 차이라고 전 생각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고 이미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쿠팡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로켓크로스를 하면서 실제로 겪는 문제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지 실제 노하우 위주로 풀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